기소유예란 검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재판정이 세우지는 않을 거야. 그냥 이대로 끝낼 거야. 즉, 검사가 해주는 나름의 선처입니다. 검사 고유 권한이고요. 실제로 유죄가 거진 확실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즉시 사건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과도 남지 않아요. 어쩌면 기소유예야말로 불타는 건물에서 저 멀리 보이는 반짝이는 비상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 비상구 쪽으로 같이 걸어가 보시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영상 다 보고 기소유예 받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입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반성의 진심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초범일 경우입니다. 전과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소한 동정 전과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예전에 똑같은 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너무 배가 고파서 훔친 빵 한 조각, 순간적인 충동으로 훔친 값싼 물건, 이처럼 생계형 범죄이거나 우발적 범죄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일수록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일 때 역시 기소유예 가능성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공무원, 정치인, 교육자, 의료인, 종교인 등 전과가 남을 때 사회적 파장이 치명적일 수 있는 경우 고려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은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주는 것,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이고 생경 범죄를 저질렀고 또 심지어 공무원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당신을 강력하게 처벌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껏 비상구까지 헉헉대면서 달려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폭행, 협박, 과실치상, 일반 명예훼손죄 등 여기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서 합의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검사든 경찰이든 여러분을 처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피해를 직접 당한 당사자가 이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국가기관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런 반의사 불벌죄에서 합의가 된다면 아예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더라도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처벌을 해야 하나? 굳이?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를 받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법정에 서서 긴 시간 동안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합의를 하면 법원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합의를 안 하면 실형을 받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래도 안 하실 건가요? 아니 변호사님, 저는 너무 합의가 하고 싶어요. 거액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해자가 죽어라 합의하기 싫어한다는 상황은 그저 당신이 더 죽어라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전달하면 되는 상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사죄 편지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면 10번이고 20번이고 더 쓰세요. 피해자의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약속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거진 합의는 됩니다. 어떻게든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등 간접적인 배상 방법이라도 제안을 하셔야 해요. 전 여태껏 저와 함께한 의뢰인들의 합의를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포기를 하지 않는데 사건 당사자인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될까요? 합의는 굉장히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설령 합의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진심을 다해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모습,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형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절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앞서 이런 말씀 드렸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야. 즉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모두 찾아냅니다. 찾아낼 유리한 증거가 없다?
제가 그냥 새로 수집을 합니다. 전문가 의견서들도 확보를 하고요. 심지어 증거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피의자와 같이 무릎을 꿇고서라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술이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하고 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장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을 했고요. 그런데 의뢰인의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었고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없었어요. 기소유예가 정말 절실한 상황인 거죠. 자,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은 합의를 잘하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 지침이에요. 당연히 경찰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몇 번이나 경찰서를 방문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경찰서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동행해서 지속적으로 고개 숙여서 사죄드렸습니다. 의뢰인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최대한 어필도 했고요. 의뢰인에게는 진심을 다한 자필 사죄편지도 작성하게끔 해서 계속 전달을 했는데 그래도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에 정기 후원을 하게 하고 정기 후원 영수증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때서야 피해 경찰관이 마음의 문을 열더군요.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부로 의사표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 찾지 마시고 혼자 힘으로 꼭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재판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만큼 능력 있는 변호사 꼭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경찰서 합의 사건은 제가 특별히 신경 쓴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의뢰인을 대하는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모든 사건을 대표 변호사 경력, 로스쿨 겸임 교수, 우수 변호사 경력 다 쏟아 부어서 즉시 내 사건처럼 집중하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사건을 가장 빨리 끝낼 비상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소비상구 성진호 대표 변호사였습니다.